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골드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융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FOMC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연준은 시장이 기대한 대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에 큰 움직임을 줄 만한 것이 없었지만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한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시장을 크게 움직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은 즉 이제 물가를 잡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필요 이상의 말은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했었지만 이번에는 농담도 섞는 등 상당히 완화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났다고 판단했는지 투자시장은 크게 상승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 날 터지게 되었는데요. 2월 3일에는 대표적인 고용지수인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제도 많이 안 좋고 빅테크 기업에서들까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고용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달보다 더 하락한 18만 5천 명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고 51만 7천 건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버리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실업률도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실업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던 것도 맞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3.6%로 다소 상승할 걸로 예측을 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3.4%로 더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고용시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호황이라는 지표가 발표되었죠. 사실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은 몇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지만 시장은 전혀 믿지 않았었습니다. 물가도 제대로 잡히고 있고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많아봐야 한 번 정도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로 연준은 긴축을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니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3일 투자시장은 크게 하락하여 현재도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방향이 결정되어 발산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 바로 최근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물가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10월을 기점으로 이 하락하는 추세가 더욱 가파라졌었는데요. 이번 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치는 6.2%로 이전과 비슷한 추세의 그런 하락 속도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뒤엎고 6.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용시장도 좋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것은 연준이 더 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 CPI 발표는 이전에 이제 측정되던 공식과는 다르게 가중치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높게 나온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2월 16일에 발표될 물가지표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생산자의 관점에서 측정된 물가지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약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먼저 이 PPI의 추세를 한번 보면 작년 11월부터 매달 0.8%포인트 그리고 1.1%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한번 보면요. 지난달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한 5.4%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다르게 이 높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발표된 CPI, 둔화된 그 모습과는 다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이전의 추세대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앞으로 CPI의 하락 속도도 다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를 한번 또 보면요. 기존의 0.6%포인트, 0.7%포인트씩 하락하던 추세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0.6%포인트 하락한 4.9%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지난 CPI 발표 때처럼 투자시장이 하락했던 것과는 다르게 16일에는 일정 부분 회복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냐 마냐 생산자 물가지수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하게 하락 속도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적어도 2월에는 계속해서 투자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4일에도 물가지수 발표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요. 대부분 물가지수들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확률이 크죠. 따라서 적어도 16일은 지나야 투자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될 테니 PPI 발표까지 확인을 하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2월 말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